됐다. 저 첫 번째, 기본적인 부분부터. 도치는? 도치는 뭐야? 자리 바꾸는 거죠. 자리 바꾸는 걸 도치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도치 구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오늘 할 건 일단 부정어구 도치죠. 근데 부정어구 도치뿐만 아니라 하나가 더 있지. 뭐야? 부사구 도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냥 도치 다 해보려고. 그리고 책에도 사실은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기본 공식은 부정어구는요. 뒷문장이 어떻게 돼? 조동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의 형태가 되는 게 기본 도치야. 자, 근데 여기서 보면은 좀 나눠줘야 되는 게 물론 진짜 조동사인 녀석들이 있어. 조동사에는 녀석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쿠드라는 녀석이나 뭐 아니면은 완료 시제의 have 같은 녀석들도 조동사가 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녀석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치할 때 그래 조동사가 온다라고 해. 근데 동사 원형이 이렇게 오는 거지만 만약에 일반 동사일 경우에는 뭐가 돼요? do, does 또는 did 형태로 와서 주어 플러스 동사라고 되고요. 비동사일 경우에는 당연히 뭐가 먼저 나와? 비동사가 나오게 되겠죠. 비동사가 나오고 주어가 나오는 형태. 쉽게 생각하면은 어순이 어떤 어순이냐면 의문문 어순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또 어순에서 추가적인 문제가 또 뭐 있어? 간접의문문은 또 어떻게 돼요? 의문문이지만 걔는 역으로 주어 동사 목적어의 어순으로 와야 되는 것처럼 이 녀석도 어순의 포인트가 시험 문제에 나오네. 그럼 부정어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이 쓰는 거는 not, 뭐 never, 그리고 뭐 hardly, 뭐 등등 또는 이제 또 있는 게 이제 little이라는 녀석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부정어구 도치라고 하면 부정어라는 표현도 있는데 준 부정어구라는 표현으로 하나 더 뭐가 있냐면 only라는 녀석도 있어요. 그러니까 only라는 녀석이 왜 부정어가 되냐라고 하면 이유는 간단해. 그것 빼고 나머지는 안 되기 때문이야. 그래서 부정어라고 우리는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준부정어라는 표현을 해서 only까지 해서 부정어고 도치가 됐을 땐 뒤에 어순이 조동사 플러스 주어 동사의 어순이 된다. 즉 시험 문제도 이렇게 나오고 근데 하나 좀 특이한 녀석이 있어. 뭐가 있냐면 not only A but also B라는 녀석이 있는데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A라는 녀석에 문장이 들어갔을 경우에 앞에서는 도치가 발생해. 근데 이 뒤에는 부수가 없기 때문에 도치가 발생이 안 되는 게 좀 특이점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녀석들이 기본적인 부정어구 도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하나 더 부사구 도치. 부사구 도치는 사실은 쌤이 가장 쉽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거거든. there과 here. here하고 here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어? 뒤에 문장에 동사가 오고요. 그 뒤에 뭐가 와? 명사가 옴에 따라서 수일치를 그 뒤에 맞춰준다고 얘기를 하잖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단수 동사면은 여기는 단수 명사여야 되고요. 복수 동사면 복수 명사라고 얘기를 해준다고.
여기서 나와 있는 지금 here과 there이라는 게 결국 장소 부사구를 나타내고 있어서 뒤에가 이렇게 도치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부사구 도치라고 했을 때는 뒤에 문장이 어떻게 돼? 동사 플러스 주어의 형태가 되는 게 기본적인 포인트가 된다고. 이해됐어? 근데 물론 부사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녀석들이 있어서 다양하게 있지만 어쨌든 간 포인트는 뭐예요? 주어랑 동사의 자리가 바뀌는 건데 단 한 가지 안 바뀌는 경우가 있지. 그러니까 예외라고 할게요. 주어가 대명사인 경우에는 도치가 일어나지 않아요. 주어가 대명사인 경우에는 도치가 일어나지 않아요. 자, 부정어구 도치, 부사구 도치, 그냥 쌤은 뭐 보어 도치, 뭐 아니면 목적어 이런 거 전부 다 한 가지로 그냥 생각을 했어. 아, 이 새끼들이 강조를 하고 싶어서 내가 강조를 했어서 알려주는 게 도치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 이런 걸 이 말을 아니다라는 말을 강조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도치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래서 결국 쉽게 생각하면은 뭐 사전적인 의미의 자리를 바꾸는 걸 도치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영어에서 쉽게 하면은 그냥 강조를 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장치라고 생각하세요. 이해됐어? 여기서 부정어를 강조하고요. 보어를 강조하고 목적어를 강조한다라는 것 때문에 아 내가 이걸 강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도치를 알려준다. 이해되니? 자, 그 다음에 또 있는 녀석들이 있지. 뭐가 있어? 보어 도치가 있고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보어가 앞으로 나오는 거야. 근데 이 보어가 앞으로 나오는 경우에서 좀 한 가지 예외가 있어서 그렇고 얘도 마찬가지로 어순이 뭐가 되냐면 똑같아요. 보어가 앞으로 나오고 동사 주어의 어순이 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녀석은 뭘까요? 품사가 형용사 또 뭐 있어? 명사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는 보어가 만약에 형용사일 경우에는 동사 주어로 도치가 돼. 근데 보어가 명사가 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이 녀석은 도치가 발생하지 않아서 이렇게 돼요. 이해됐어? 그래서 요거는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명사인 경우랑 형용사인 경우 각각 다른 경우가 있어. 자, 그에 따라서 사실 목적어 같은 경우에도 도치가 일어나는데 목적어는 사실 도치가 일어난다라기보다는 얘는 목적어가 그냥 앞에 나오는 경우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볼게요. 목적어가 왔어. 근데 목적어의 품사는 뭐야? 명사 아니야? 맞아? 명사잖아. 자, 그럼 만약에 얘가 도치가 돼. 그러면 동사 주어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문장이 뒤바뀌면서 목적어를 동사가 뭐 주어하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잖아. 혼란이 있어서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도치는 안 돼요. 대신 어떻게 되냐면 목적어는 앞으로 나왔으니까 목적어는 나왔어. 그런데 뒤에 주어 동사 똑같이 들어가게 돼. 근데 이거 너네들 어디서 보지 않았어? 이 문형? 목적어가 오고 주어하고 동사가 오는 문형이 하나가 더 있어. 소유격 관계대명사일 경우에 목적어 자리에 소유격일 경우에 목적어를 어디로 와? 앞으로 끄집어내고 주어 동사 쓰는 거 기억나? 그러니까 소유격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에 특이했죠. 주어 동사 목적어라는 어순으로 와야 되고요. 그리고 어디 하나 빠지는 게 아니라 소유격이 빠지기 때문에 뒤에 문장이 완전하게 보이는데 단 목적어에 있는 소유격이 됐을 때 목적어가 앞으로 나온다고 지금처럼. 그래서 기존에 알고 있던 어순이고요. 새로 추가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 근데 마찬가지로 보어나 목적어도 동일하게 예외적으로 주어가 대명사일 경우는 도치가 안 돼요. 주어가 대명사일 경우에는 도치가 안 돼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도치고요. 이 도치는 다른 것보다는 뭐 어법 문제도 어법 문제기도 하지만 해석적에서도 뒤집어질 수가 있어서 조심하시고 한번 볼게.
자, 교재로 가봅시다. 자, 부정어고, 즉 부정어가 들어가는 또는 부정어 의미를 담고 있는 hardly, seldom, few 등의 어구가 쓰여서 전체 내용을 부정할 수가 있대요. 그에 따라서 어떻게 돼? 도치가 되고, 아, 이거를 빼먹었구나. 미안하다. 하나만 더 할게요. 하나 빼먹은 게 있어. 가정법 도치도 있네. 가정법 도치 같은 경우에 너네가 어디서 많이 봤냐면 without 가정법. 그거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야? 간단하게 제일 쉬운 거. 그러니까 without 가정법이라고 하면은 뒤에 뭐 나오고 그리고 주어, 조동사, 동사 이렇게 나오는 꼴이죠. 그리고 얘랑 같은 말로 but, for를 쓸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가 더 있었지. 이거 가정법 과거랑 가정법 과거 완료야. 그래서 if it were not for로 바꾸거나 또는 if it had not been for로 바꾸거나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더 있어. 뭐냐면 if를 생략을 해줬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were it not for로 바꿔주고요. 그리고 had it not been for로 바꿔주는 if가 생략된 형태에서 이제 도치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추가적으로 좀만 좀 볼게요. 그래서 가정법 도치까지 있다라는 거 아시면 될 것 같고 다시 교재로 가서 한번 봅시다. 어, 일단은 2번 문장 좀 볼게요. 플라스틱은요 항상 쉽게 또는 경제적으로 recyclable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래요. 그리고 일단 제조되면 플라스틱은요 아마도 virtually 사실상 indefinitely 영구적이에요. 자, 지금 문장에서 보니까 문장에 주어가 들어가 있고요. 동사가 들어가 있고 부정어 형태가 들어가 있어. 근데 얘는 어쨌든 서술어고 그리고 여기 전부는요. 보어예요. 얘는 얘 꾸며주는 보어예요. 그리고 서술어구죠. 주어, 동사, 아이고 서술어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not always라는 표현 자체가 이제 부분 부정이라는 건데 항상 뭐뭐인 것은 아니다. 라는 의미라서 부분 부정으로 들어갈 때 조금 조심해 주시고요. 그에 따라서 뭐 올 수 있는 녀석이 뭐가 있냐라고 하면 페이지 잠깐만 뒤에 146쪽 좀 볼래요? 보면은 always 그리고 every, both, necessarily, entire 이런 녀석들 전체를 나타내는 말이 오더라도 일부 부분 부정만 된다라는 거 좀 체크해 주셔서 해석을 좀 조심하셔야 돼요. 결국은 이 부분 부정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에 판가름이 되냐면 내용 확인, 내용 일치 이런 거 부분을 할 때 조금 더 도움이 많이 될 거라서 얘는 해석 주의라고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중 부정이라고 할게요. 이중 부정은 결국 뭐야? 아닌 게 아닌 거래. 해석할 때 제일 그지 같은 거지. 긍정이죠. 자, 볼게요. 이유가 없대요. 어떤 이유가 없어요. 둘이 동격의 접속사 대시에요. What you plan for birds? 너가 새를 위해, 그리고 나비를 위해, 그리고 벌을 위해 심은 것은요. 주어 예거네.
cannot also feed 또한 먹이지 않을 것이래요. 너를 그리고 너의 가족을. 너의 가족을 먹이지 않을 이유는 없대. 뭔 말이야? 먹일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냥 지금 여기서는 요 노라는 녀석과 요 노라는 녀석이 들어가 있으면은 해석이 사실은 꼬여. 그러면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이중 부정이네라고 보면은 뭘로 보라고 그냥 긍정으로 보시고요. 이거 그냥 빼고 해. 그러면은 해석하기가 더 쉬워져요. 자, 밑에 거 볼게요. Not A until B라고 되어 있는데 뭐 B 할 때까지 A 하지 않는다 또는 뭐 B 해서야 뭐 비로소 A 하다 이런 표현인데 사실 얘는 문제에서 조금 더 포인트가 나오는 게 뭐냐면 안 적어도 돼. 뒤에 있어. It is not until B that A라고 해서 지금 여기서 이때 강조 구문이에요. 아이씨 노란색이네. 이때 강조 구문. 그래서 이때 강조 구문으로 조금 더 활용이 많이 되는 녀석이라서 바꿀 수 있는 거 좀 체크해 주시고요. 자, 한번 4번 같은 경우에는 구문 분석 빠르게 해보시고요. 해도 돼? 자, 비록 공사는요, 1851년도에 끝났대요. 근데 크림 전쟁의 사건과 그리고 기금의 부족은요, 지연시켰대요. Furnishing of the Church, 교회 비품 배치를 지연시켰대요. 그리고요, its consecration did not take place. 헌당식이라는 것이 발생하지 않았대. 언제까지? 5월 20일, 1858년 5월 20일까지 발생하지 않았대. 즉 여기서 말하는 거는 뭐냐면 5월 20일 1858년에 뭐가 시작된 거야? 헌당식이 시작했다. 이라는 내용 일치가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아요. 헌당식? 교회를 새로 지어 하느님께 바치는 식?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다녀? 교회 안 가? 너네 종교 없던가? 죄다 무교니? 천주교? 불교? 원불교? 아무 데도 안 다녀? 쌤은 불교도 가봤고요. 원불교도 가봤고요. 천주교도 가봤고 기독교도 가봤어. 다 가봤어.
다 가봤고 어 근데 가장 신기한 종교는 원불교였어. 원불교가 뭔지 알아? 원불교는 창시자가 그 다양한 종교를 에서 이제 뭐 좋은 걸 빼서 이제 만들었다가 기본적인 건데 근데 그분들은요 동그라미를 믿어요. 세상은 모두 다 이거래. 기독교 그 뭐냐 기독교나 이제 천주교는 다 십자가잖아. 그 마크가 얘는 이거야. 세상이 다 동그랗대. 그래서 가서 봤는데 물론 그 잠깐 한 달 동안 병영 캠프 하러 갔었거든. 군대를. 그러니까 아니, 쌤은 공익을 나와서 한 달 동안 그 훈련소에만 있고 나와. 근데 그 4주 기간 동안 이제 천주교 가보고 불교 가보고 원불교를 가봤단 말이야. 근데 원불교 그러니까 간 이유는 하나야. 간식 주니까 간 거야. 뭔가 맛있는 걸 줘. 그래서 갔는데 이제 원불교는 정말 신기했어. 약간 명상 같은 느낌이 조금 더 많고요. 그리고 진짜 이걸 믿더라고. 이게 세상의 모든 게 다 이거래. 그러니까 뭐 이걸 창시하신 분이 결국은 여러 가지 이제 종교를 다 공부하시다가 느끼신 게 이제 원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신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걸 믿으시더라고. 이게 좀 제일 신기했고 불교는 쌤 집안 자체가 이제 난 모태 불교야. 우리 엄마 아빠 다 불교야. 건명이 있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불교인데 어 그래서 불교는 어렸을 때부터 많이 갔었고 그래서 이제 천주교는 이제 한번 가봤지. 가봤는데 좀 무슨 느낌이냐면 되게 내가 신성해지는 느낌이더라고. 성당을 딱 들어가면 예, 성당 같은 경우에 이제 창가에서 이제 빛이 이렇게 나오는 큰 성당은 대부분 그래서 딱 들어가면 와 신의 은총이 내리는 약간 그런 느낌. 어. 그리고 기독교는 지금 아직은 적응하고 있는 단계긴 한데 기독교는 다른 것보다 이제 찬양을 하더라고. 신을 위한 찬양, 즉 노래를 하시더라고. 하고 뭐 되게 다 신기해. 근데 이제 내가 불경도 읽어봤고요. 성경도 읽어봤는데 나는 결론을 내렸어. 나는 절대 저 인간들처럼 못 산다. 어. 불경에 써 있는 거나 이제 천주 그 기독교 성경에 뭐 이런 거 성경에 써 있는 게 딱 그거거든. 뺨을 맞아도 부숴 넘길 줄 알아야 돼. 약간 이런 식으로 했어. 뺨을 맞았는데 어떻게 부숴? 누가 똥물을 뿌렸는데 어떻게 그냥 넘겨? 난 못해. 그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분들이 부처님이 되시고 예수님이 되신 거더라. 난 절대 못할 것 같은데. 내가 만약에 뺨을 때렸어. 그래도 기분 나쁠 거야. 니네가 잘못해서 했을 때도 기분 나쁠 거야. 그렇잖아. 근데 아무 잘못이 없는 상태에서 지나가다 누가 기싸대기 때려도 그냥 넘어가는 게 이제 그쪽 분들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딱 느낀 건 하나야. 난 그 양반들처럼 못 산다. 이게 헌당식이라는 게 사실 나도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교회를 세우려 하느님께 바치는 의식. 그럼 교회는 다 하느님들께 되는 거지. 근데 그 돈에 들어가는 공사비는 그럼 안 들어가야 되죠. 아, 그 공사비를 또 마찬가지로 하느님한테 다 되는 거구나. 그건 내 거 뺏기는 거 싫은데. 선홍 쌤이 알려주신 게 있거든. 남한테 내 거 뺏기지 말라고 알려주셨거든. 자, nothing but이라는 거 하나만 좀 볼게요. nothing but이라고 하면은 이제 단지 뭐뭐에 안 적어도 돼요. 뒤에 적혀 있어요. 한이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nothing but A라고 하면 단지 A에 불과한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뭐 뒤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anything but이라는 A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얘는 근데 좀 달라요. 결코 A가 아니 이라서 이 두 개는 조금 혼동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혹시라도 좀 잘 모르는 친구들은 뒤에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어. 그래서 여기에다가 A를 적어주시고 여기도 A라고 적어주세요. 그럼 조금 더 이해하는 게 편할 거야. 자, 5번을 한번 구문 분석 빠르게 해봅시다.
자, 고용주들은요, 긴장할 것이래요. 아, 미안해. 종업원들은 긴장할 것이래요. 왜? that 이하해서. 근데 볼게. 그들이 들을 것이라고 비난만 듣게 될 것이라고 긴장하고요. 그리고요, 보스 사장님들은요, 긴장할 것이래요. 그들의 직접적인 보고가 defensively 방어적으로 반응할 것이라고 긴장할 거래요. 직속 부하? 아, their direct report. 직속 부하. 자신에게 직접 보고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라는데 그냥 부하 직원? 직속 부하 직원이라고 하면 부하 직원 이렇게 되지. 그리고 이제 남자아이들은 이제 직속 상관이라는 표현을 이제 자주 듣게 될 거야. 뭐 아니면은 어 군대에서 뭐 나 잘 군대는 나 현역을 안 가서 잘 모르는데 아버지 군벌이라는 게 있어요. 뭘까? 너네 이제 군대 가면은 니네 군 기간이 내가 봤을 때 짧아지진 않을 거야. 기대하지 마. 1년 딱 너가 들어온 날보다 1년 먼저 들어오신 분 아버지 군번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되게 많이 챙겨준대. 그런데 이제 직속 상관 같은 경우에 이제 너네가 이제 잘 만나야 돼. 잘못 만나게 되면은 피말리는 사람을 만날 수가 있겠죠. 이제 이런 거지. 단어 왜 안 외웠어? 왜 안 외웠어? 죄송하면 다야? 죄송하면 인생이 끝나? 죄송하면 단어가 다 맞아? 이렇게 되는 거지. 말이 진짜 그러잖아. 정말 힘들고. 내가 군대, 쌤은 이제 군대 한 달 갔다 왔잖아. 한 달 갔다 왔는데, 정말 이해 안 갔던 게, 그, 그때 무슨 이제, 뭐, 수료식 같은 거를 이제 리허설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수료식을 리허설할 때 비가 왔어. 야외에서 해야 되는데 못한 거야. 그래서 이제 할 게 없잖아. 뭘 시키냐면 청소를 시켰어.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것만 하면 된다 해서 존나 열심히 했지. 존나 열심히 닦았어. 그러니까 정말 더 이상 뭐가 안 나와. 그래서 이제, 다 끝내고 나서 이제 쉴까 하는데 갑자기 또 하래. 또 했어. 또 열심히 닦았어. 왜? 이것만 한다면 쉬니까. 그래서 겁내 깨끗이 닦았어. 난 처음 알았어. 칫솔로 뭘 닦을 수가 있더라고. 치약으로. 그래서 그걸 다 했어. 그래서 정말 깨끗해. 근데 또 하래. 그리고 또 하래. 그래서 네 번을 했어. 그래서 느꼈지. 아, 이 새끼들은 우리 쉬게 할 생각이 없구나. 뭔가를 불리려고 그걸 하는 게 군대더라. 근데 요즘은요, 쌤 먼저 학원에 계셨던 수학학원 선생님 지금 군대 가 있어서 가끔 연락하거든? 핸드폰에 답장도 하고요. 전화도 해요. 그래서 쫄지 마. 우리 엄마가 원래 쌤 어렸을 때 군대 안 보내려고 했거든? 왜냐면 어머님 친구분 아들이 군대에서 오한마라는 게 있어요. 해머인데 요만한 해머인데 하여튼 요렇게 잡고 요렇게 치는 거 있어. 그걸로 맞아서 좀 안 좋아지셨어.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엄마가 나를 안 보내려고 했었지. 근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어서 쫄지 마. 군대 안 갈 것 같지? 간다. 자, 5분만 쉬었다가 수업 이어서 할게요.
아, 어? 이거 봤는데 이거보다 중요한 게 이거 아니야? 이상 뭐할 수 있어? 응? 나도 있지. 내 만 원이야? 왜? 어렸을 때 이제 세뱃돈 받잖아. 그러면 부모님이 항상 하던 말 중에 하나가 새 돈으로 바꿔준다고 하면서 가져가셨었거든. 나중에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새 돈이든 헌돈이든 좋다. 그래서 내 걸 지켰어. 넌 내 거 안 뺏겨. 이제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도치구문 좀 볼 건데요. 부정어가 앞에 나오는 도치구문이라고 되어 있네. 자, 기본적으로 부정어구가 나오면은
조동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 자, 그에 따라서 아까도 정리했지만 일단 첫 번째 일반 동사일 경우 do, does, did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주어 플러스 동사. 비동사는요? 비동사 플러스 주어의 어순이 되고 그리고 진짜 조동사 will, can 같은 녀석들은 조동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의 동사. 즉 포인트는 하나다. 어순이다. 자, 그래서 뒤에 문장 보니까 rarely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여기가 뭐야? 부정어죠. 그래서 부사고요. 동사고 주어예요. 자, 부정어가 나올 경우에 그래서 조금 문장이 좀 길어지면은 특히 이제 뒤에 거에서 조동사 또는 주어 플러스 동사에서의 어순에서 혹시라도 주어, 조동사, 동사의 어순으로 들어가면은 틀리다가 문제의 포인트가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은 간혹 가다가는 이제 비동사 같은 경우에는 수일치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자, 컴퓨터는요, 더욱더 뭐예요? 센시티브하고요, 정교하대요. 지금 여기 문장에서는 뭐야? 얘가 보어 1번, 보어 2번이 되겠네요. 뭐보다? 인간보다 더 정교하대요. 뭐 하는데? 매니징 하는데. 똑같은 geographical or environmental factor, 뭐 지역 또는 환경 요소를 매니징 하는 데, 즉 관리하는 데 있어서 더욱더 정교하고 민감하대요. 그런가? 그렇대.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뒤에 문장 도치만 좀 체크해 주시고요. 자, 밑에 거 볼게요. 부사어가 앞으로 나온 도치 구문. 부사어가 앞으로 나왔을 때는 뒤에 동사, 주어의 어순으로 들어가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단, 주어가 대명사일 경우 도치가 발생하지 않는다가 포인트가 되죠. 그래서 지금 문장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동사 바로 앞에 명사가 단수 명사로 들어가 있어서 괜찮지만 혹시라도 복수 명사로 들어가게 될 경우 이 자리에 수일치 문제가 나오기도 정말 좋은 부분이거든. 그래서 구문 분석으로 하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서술어구예요. 그리고 동사 뒤에 게 주어예요. 자, framed quota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액자에 넣은 글귀예요. 액자에 넣은 글귀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벽에 있는 거예요. 우리 식당 벽에 있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Let me live in a house by side of a road and be friend to man 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살게 해달래요. 어디에 있는? 길가에 있는 집에서 살게 해달라고 하고 그리고 남자에게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게 해달래. 근데 이건 뭘까? 왜 길가에 있는 집에 살게 해달라고 할까? 왜일까? 아마 이분은 뭐 집 살았을 때 길가가 없었나 보지. 근데 그 동요 중에 이제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이거 있잖아. 걔네들 정말 철없는 거 알죠? 강변 존나 비싸요. 어. 나도 어렸을 때 이제 한강 보이는 그런 뷰에서 살고 싶다고 했는데 근데 이게 되게 안 좋은 것도 있나 봐. 한강뷰에서 살게 되면 우울증도 좀 더 많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것도 있어. 왜? 왜 웃어? 근데 한강뷰에서 근데 살고 싶어. 왜? 성공했다라는 증표잖아.
그래서 내가 제일 살고 싶은 데는 나는 강남이 아니고요. 나는 한남동. 비웃어? 한남동, 그러니까 한남 더힐 거기 말고 강변 타고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 절벽 같은 데 집이 있어. 그리고 바로 한강이 이렇게 보이고 강 건너가 강남이 보여. 그 집이 있고. 그 집을 어렸을 때부터 되게 살고 싶어 했었어. 근데 엄마한테 맨날 지나갈 때 우리 저기로 이사 가면 안 돼야 이랬었지. 근데 그게 한 100억 가는 것 같던데 지금? 어, 왜 그럴까? 자, 그래서 뭐 남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게 해달라. 쌤이 이제 강사하기로 아예 강사만 원래는 강사를요 음, 지나가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했어. 어, 나는 여기서 돈을 대충 벌고 나는 외무고시를 볼 거다라는 생각을 했었어. 현실적으로 알아봤어. 그랬더니 이제 영어는 토익 점수만 있으면 되고, 근데 토익은 금방 점수가 나오고, 스페인어나 제3 외국어를 영어만큼 한국어만큼을 해야 돼. 그래서 쌤이 곧 대학교 때 스페인어를 배워서 스페인어를 해야겠다. 올라 아미고 이걸 해야겠다 이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공부를 해야 될 게 또 있어. 그걸 하려고 했는데 근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니 지금 강사 일도 제대로 못 하고 있는데 뭘 하나 싶어서 이제 강사 일로 아예 딱 마음을 먹고 나서 생각을 했던 게 60명의 학생을 가르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60명의 학생을 가르쳐. 그런데 이제 가르치고 나니까 쌤이 이제 중간고사 때 거의 한 70, 아니, 2학기 때 거의 70명 가까이, 한 65명 이렇게 왔거든. 해보니까 존나 힘들어.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제는 그냥 적당히 대략적으로만 가르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 이게 참 간사하지. 그때는 꿈이었거든. 60명의 학생들을 가르쳐 보는 게 꿈이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너무 힘들어. 60명의 성향을 다 파악하고 있었죠. 그랬더니 단점이 생긴 게 뭔지 알아? 친구들을 안 만나. 친구들을 안 만나고 이제 만약에 상담 전화를 하게 될 경우에도 60명 가까이를 통화하면 뭐 하루에 다 할 수 없잖아. 그럼 거의 보통 한 20명 가까이 학부모님들과 통화한단 말이야. 근데 그날 갑자기 친구들의 모임이 있어. 그럼 거길 가야 돼. 그럼 나는 그날 아무 말 안 해. 그냥 가만히 이러고 앉아있어. 이러고 가만히 쉬고 있더라. 단점이 생겼어. 자, 밑에 거 볼게요. 보어가 앞으로 나왔대요. 쉽게 생각하면 얘가 뭐야? 보어가 되고요. 얘가 동사, 얘가 주어가 되는 거죠. 응? 미안해. 주어가 되는 거네. 자, 그러면 볼게. 이렇게 나눠줄게. 자, enclose라는 단어가 뭐야? 동봉하다라는 거잖아. 동봉되어졌대요. 뭐가? 원래 영수증의 복사본과 repair bill, 뭐 수리 비용이 동봉되어졌대. 뭘 고쳤을까? 자, 지금 문장에서도 어쨌든 포인트는 뭐예요? 주어 동사 도치된다라는 거. 그것만 좀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밑에 거. 앞에서 말했던 if가 생략된 도치구문. 자, 결국은 생략했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도치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서 지금 문장에서 한번 구문 분석 빠르게 해볼게요. 해봐. 다 했어? 그럼 해석해봐. 지금 해봐. 진원아 해봐.
응, 응. 나의 여행에서 얘는 어디 갔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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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뭐라는 거야? 저기 쌤이 지금 서술어구라고 나타냈잖아. 이거 2% 해석했었어요.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패키지 여행을 했었더라면 나는 이렇게 눈이 열릴 만한, 즉 놀라운 경험을 하지 못했었을 것이다. 근데 그 경험들이 뭐야? That have added so much to my appreciation of human diversity라고 돼 있어. 추가되어졌대요. 너무 많이. 어디에? 인간의 다양성에 대한 appreciation이라고 하면 뭐 감상이라고 해도 되고요. 이해라고 해도 되죠. 그래서 이해에 추가된 많은 경험들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결국 이 새끼는 뭐했어? 경험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would have, 어이구, would have pp라고 들어가 있어. 그러고 had하고 taken이라고 들어가 있어. 근데 만약에 이 문장이 바뀌게 되면 뭐예요? If I had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가정법 문장이었다라는 거 체크만 좀 해주시고요. 도치가 일어날 수도 있다. 그래서 해석할 때 조심하시라고. 그럼 만약에 이거 다 지우고 여기에 비추죠. 그럼 시발 틀렸네? 라고 하면은 조지는 거지. 이해됐어? 자, 그 다음 볼게요. 목적어가 나온 구문에서 아까 강조될 때 어떻게 된다고 했어? 목적어, 주어, 동사의 구문이라고 했어요. 당황하지 말고, 아, 그냥 강조됐구나. 목적어고,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야. 그냥 이런 변화들을 우리는 관찰할 수 있었고요. 구별할 수 있었대요. 하지만 we do not accept that.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대요. 그래서 결국은 명사가 앞에 한번 나오고 대명사가 다시 한번 나왔을 경우에는 목적어가 강조될 수 있다라고 해서 어순만 좀 조심하시고요. 당황하지 말고. 자, 그러면은 뒤로 좀 넘어가 볼게. 다음 4번 구문 분석하고요. 한번 근거 제시해 주세요.
문석도 다 했어, 준현아? 너무 빨리 하길래 물어봤어. 다 했나? 다 했을 수 있잖아. 자, 1번 문장. 보어가 도치된 거죠. 주어는 누구야? to forecast가 주어예요. 그래서 복수 취급해줘야 되니까 월이 들어가 있지. 자, 지금 문제에서도 봤을 때 만약에 도치가 된 걸 모르고 했다라고 하면은 정말 함정이 잘 잡혀 있어. 동명사도 있고요. 그리고 단수 명사도 있어. 뭐 소설이라고 하면 받침대예요. 그래서 이런 녀석으로 돼 있을 게 분명히 조심 우리가 간과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조심하시고요. 3번은요. 유전적인 증거는요 보여줬대요. 아마도라고 되어 있는데 few하고 little의 차이점은 뭘까? 둘 다 거의 뭐뭐 할 수 없는 이라고 돼 있는데 자 few는 뒤에 문장에 뭐가 와야 돼? 준아 혹시 기억해? 기억 안 나? 명사가 어떤 녀석들이 와야 돼? 준원이 알아? 얘기해봐. 누가 셀 수 있는 거? 즉 가산 명사. 얘는 셀 수 없는 명사. 그래서 불가산 명사가 와야 되는데 뒤에 누가 와 있어? individuals 셀 수 있는 명사가 와 있기 때문에 뭐예요? few라고 들어가면 되겠죠. 이게 진짠가? 몇백 명 정도가 처음에 인도로 갔고 그리고 나서 아시아로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호주로 이렇게 갔다. 아시아 러시아네요. 여기로 갔다라는 유전자 증거가 있대요. 진짜 그랬어. 옛날에 그 어디지? 앵커리지? 앵커리지하고 미국가 앵커리지가 그 러시아 옆에 붙어 있잖아. 거기에다 그 옆에가 이제 북극인가 아무튼 뭐 이렇게 돼 있어갖고 사람들이 이렇게 넘어갔었던 증거는 있었다라고 하는데 얘네는 어떻게 갔을까? 호주는 그냥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지도를 그리자면 대한민국이 여기 있고 이게 일본이고 중국 이렇게 돼 있고 여기 호주 있는 거 아니야? 나 호주 안 가봐서 몰라. 그 미국 여기 아니야? 이거 아니야? 그럼 얘네 어떻게 갔을까? 여기에? 여기? 아 여기에? 여기 뭐 있는데? 아 괌? 어? 진짜? 여기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어진다고? 웃어? 너 나보다 잘 그려? 그러면 웃어. 내가 그릴 수 있는 최고로 내 머리를 짜내서 내 상상력을 나타낸 게 이거야. 이래봐도 나름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소묘까지 배웠어. 중요한 건 그 이후로 안 해서 그렇지. 아, 그래. 이게 되는 거구나. 몰랐네. 자, root of many of our blind spot이라고 돼 있고 뒤에 문장 이렇게 좀 되어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 a number of the number of에 대한 차이점이죠. the number of 같은 a라고 하면 a의 수라고 해서 무슨 취급해줘? 단수 취급해서 단수 동사 와야 되고요. 얘는요 복수 명사 오죠. 그래서 얘는 복수 동사 와야 돼. 근데 a number of로 들어가 있으니까 뭐야? 복수 동사인 are이 들어가야 되겠지. 그래서 우리의 블라인드 스팟에 많은 것의 근본에 있대요. 뭐가? 많은 수의 감정이나 뭐 태도들이 있대요. Being the most obvious. 아이고 잠깐만. Fear being the most obvious. 두려움이 가장 명백한 거고요. 또한 마찬가지로 자존심과 자기 만족감과 불안감도 마찬가지래요. 그 내면화의 치료라는 게 있어요. 혹시 뭔지 알아? 그러니까 이제 보통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자신을 돌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주위 사람들한테는 뭐 칭찬도 해주고 뭐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본인한테 칭찬을 하거나 본인한테 사랑한다라는 말은 좀 잘 안 하게 돼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자신의 치료인데 궁극적으로 어느 순간에 이거는 약간 심리 치료랑 비슷하더라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마주보는 게 이제 자기 자신을 마주보는 게 이제 내면화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나는 해봤거든. 해봤는데 어 내면화의 치료를 해봤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나라는 어린 아이가 있는데 나라는 맨 처음 모습을 봤을 때 어떤 모습이었냐면 갑옷을 쓰고 있던 모습이었어. 어, 갑옷을 엄청나게 두꺼운 갑옷을 쓰고 그 안에 있는 아이는 그냥 꼬맹이야. 초등학교 7살 때 그 해말 같던 이제 똥꼬 발랄했던 그 아이가 갑옷만 쓰고 이렇게 자라지 않은 상태로 있던 거야. 그래갖고 그 치료를 하면서 이제 조금씩 해봤거든. 근데 내면이 조금씩 성장하면서 좋았던 건 하나가 뭐냐면 너네들이 숙제를 안 해도 화를 덜 내게 되더라. 뭐야? 삐삐? 삐삐이 뭐야? 왜 삐삐이야? 누구야? 내 거야? 어디서 삐삐 소리 나는데 안 들렸어 너는? 들렸죠? 씨, 깜짝이야 나만 들은 줄 알았잖아. 해봤는데 그걸 해보니까 결국은 자존감, 자신감 같은 거 회복되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 그래서 보통 이제 아이들한테 쌤을 상담할 때 많이 시험 끝나고 특히 상담할 때 많이 물어보는 게 점수가 어찌 됐건 간에 본인이 노력했으면 본인한테 칭찬을 해주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건 사실 점수밖에 없고 아이들 숙제 해오는 것밖에 없잖아. 근데 이 숙제를 하고 점수가 나오는 게 본인의 최선을 노력을 했을 때 이 점수가 나와서 어쩔 수가 없어. 어. 그런데 본인이 최선을 노력을 했는데도 만약 그 점수가 그거밖에 안 나온다. 그러면 씨발 나는 병신인가? 나는 또라이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자존감이 낮아지고 자신감이 떨어지게 돼서 결국은 모든 걸 포기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불안장애가 오고 이렇게 되거든. 어. 그래서 본인을 칭찬해 주는 것도 되게 낯간지러운데 해보면 되게 좋아. 재밌어. 미안하다라고 얘기해 보는 것도 되게 좋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쌤이 뭔가를 했을 때 실수를 했어. 경신아 왜 그래? 이 말을 했던 거에 대해서 효준아 미안해 이렇게 얘기하는. 카누야 미안해 잘했어 괜찮아 넌 할 수 있어. 근데 그걸 가끔씩 하다 보면은 이제 어떤 아이들은 얘기를 하더라고. 그게 결국은 뭐 자기 방어 아니면은 뭐 그냥 자기 합리화 아니냐. 근데 그냥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는데 나는 내 주위의 사람들한테 괜찮아 그럴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데 나한테는 한 번도 그렇게 얘기 안 하고 나는 병신아 넌 그러면 안 돼. 넌 더 해야 돼. 맨날 이러고 살아. 그러다 우울증 걸리고 기관장애 왔었어요. 그리고 수면 장애도 왔어요. 그래서 나는 이거를 하기 시작하니까 삶의 질은 좋아지더라고. 혹시라도 해볼 수 있는 친구들은 한 번씩은 해보세요. 마지막으로 한 문제를 안 하고요.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수업 여기까지 할 거고 다음 주